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손권 혼술 3월 1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등장한 시점에 또 한 사람 정치권에 다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수많은 대권 주자들의 멘토를 자임을 했죠. 박정희 시대 때부터 관료 생활을 했고, 그런데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멘토 역할을 자천타천으로 하기는 했지만 성공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뜨고 있으니 윤여준 전 장관도 윤석열 총장과 파평윤 씨 같은 집안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 이러면서 언론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이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그 부분이야 그렇다 치고 그나마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그 윤석열 총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여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있으면서 법치와 헌법 정신, 국민 상식 등을 이야기했는데 메시지 내용과 타이밍을 볼 때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다. 모욕적인 상황에도 일체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면 훈련은 상당히 됐다고 생각한다. 자, 타이밍의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윤석열의 타이밍의 정치를 말씀을 드렸죠. 비슷한 맥락인데,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2주째가 됩니다. 내일이면 딱 2주가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집콕 상태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겉으로 노출이 되지 않고 있죠. 초기에, 퇴임하고 초기에 부인이 있는, 같은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부인의 사무실에 가는 장면, 점프 입고 가는 장면만 포착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포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다. 지금은 본인이 나설 타이밍이 아닌 것을 안다. 타이밍의 정치를 위해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은 범야권 단일화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 협상 룰을 놓고 서로 티격태격하고든 이 마당에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막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SNS 활동을 윤석열이 본격화하기 위해서 공보 담당자, 메시지 담당자를 물색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때 거의 공식적으로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죠. 현재로선 3, 4월 중에 특별한 외부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 SNS 활동을 포함한 공보 업무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구조를 준비해 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일단 침묵 모드로 들어간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기자들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죠.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서는 몇몇 기자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존재감을 알리고 자연인이 된 윤석열의 입장도 알리고 이렇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엔 다시 침묵 모드. 자,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이어서 갈 것이냐. 정말 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3, 4월 중에 특별한 외부 활동이 없는 것이냐. 아예 메시지도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19일 날 모레 금요일 날 그 여야 범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되죠.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단일화되는데 늦어도 그때까지 단일화되기 지금 오늘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19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은 최종 시한은 29일에 됩니다. 29일에 이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됩니다. 물론 투표용지를 29일에 인쇄를 해도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단일화가 되면은 투표장에 한 사람은 사퇴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은 효과가 반감이 되고 사표가 막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29일 전에 이 한 사람이 사퇴를 해도 기존 투표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등록이나 투표지는. 그런데 그 투표 용지 끝에 기표란에
사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29일까지는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된다는 이야기죠. 뭐 약간의 부작용은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윤석열로 다시 돌아오면은 윤석열이 메시지를 내거나 활동을 하는 시점이 저는 그 시점이 아닌가. 후보 단일화가 결정됐을 때, 단일 후보가 결정됐을 때 한다. 그러니 19일 되면은 이러면 이번 주말이라도 가능하고 다음 주 초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 29일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그때 또 그 직후부터 가능한 것이고 또는 혹시라도 단일화가 무산된다면 무산된 시점부터 또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윤석열의 보궐선거 시점 등장은 야당 후보들에게도 필요하고 윤석열 본인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야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지금 박영선 후보와 어떤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그 단일 후보와 박영선은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특히 이 야당은 선거 전략으로 아마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겁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LH 사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실패, 또 불공정과 불의,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을 심판을 해야 된다. 이 정권 심판론이죠. 그래서 뭐 울산시장 선거 불정 개입 사건이나 또는 조국 사태, LH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정권 심판론에 초점을 맞출 텐데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이 울산시장 선거, 조국 사태 이런 것을 수사했던 윤석열이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퇴임 이후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조국을 겨냥했다. 그때 뭐 그런 분석까지 나왔었습니다. 여기다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를 재결집할 뿐만이 아니고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전략의 가장 적임자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중도 유권자를 흡수하는데 매력적인 이 카드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본 야권 후보, 단일 후보에게는 꼭 필요한 인물이죠. 지원이 필요한. 그리고 이념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이 판단을 하는데 윤석열만큼 매력적인 이 지원자가 없는 것이죠. 단일 후보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단일 후보도 윤석열의 지원이 필요하지만은 윤석열도 이번 선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치죠. 자, 대충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도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전초전이죠.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이 야당의 선거 4연패, 이 고려를 끊을 수 있는 이 선거에서 만일 야권 단일 후보가 박영선에게 패배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윤석열이 아무 선거 지원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으면은 그냥 집에 계속 있었으면은 눈치나 보고 있었다면은 윤석열도 거기서 다시 정치권을 지휘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겠죠. 책임론, 일종의 책임론. 그 선거 때 질 때 당신은 뭐 하다가 또 이번에 이제 뭐 대선하려고 나오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를 하면 그때까지도 윤석열이 승리할 때까지도 윤석열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선거 다 끝나고 나서 대권 항구 시작하려고 일종의 뭐 잔치상에 숟가락 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는 비판이 다른 야권의 대권 주자들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어차피 정치할 거면은 이번 선거판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의도 정가에 진입이 가능하죠. 유권자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범보수 이 후보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야당 단일 후보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강성 보수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 우리 편 맞느냐? 윤석열이 진짜 우리 편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세훈이든 뭐 안철수가 되든 이 적극적으로 보수 입장을 대변하면서 선거 지원을 하면은 그런 의구심을 어느 정도 또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죠. 그리고 그 밖에도 정치권 분위기를 좀 익히고 여의도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이 첫 단계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과거에 대선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세론을 형성했던 것처럼
이번 아마 윤석열이 움직이면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대세론을 굳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윤석열이 서울시장 선거를 지원을 하면은 야권 단일 후보나 윤석열 모두에게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는 그런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방식은 지금까지 쭉 나온 그런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메시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처음에 발신했던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SNS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검찰개혁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 질서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할 계획은 있다. 이것은 어떤 강연, 저술은 지금 시간차 촉박하다고 해도 이 강연 정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초박빙일 때, 여야 후보가 초박빙일 때는 좀 더 공격적인 방법도 가능하겠죠. 어떤 야권 단일 후보 캠퍼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 만남을 갖는다거나 또는 뭐 유세 현장에 동행할 가능성, 그런 것까지도 다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초접전 상황일 때. 자, 그래서 결국 재보선에서 이번 재보선에서 윤석열이 어떤 타이밍에 나타날지, 이것도 윤석열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3월 17일 손북근의 훈술이었습니다.